역사는 최태사! 자, 여러분들, 이 비행기가 나를 때 말이죠. 날잖아요. 네, 다 수능 끝나고 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셔야죠. 그죠? 이 비행기 날 때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 이륙할 때라고 하죠. 그때 자신의 연료를 거의 다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쏟아 부어야 됩니다. 쏟아 부으면서 그런 것들이 딱 고착화,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놔야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사 완강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지금 쏟아부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다 쏟아붓고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시면 이후의 공부들은 순항하듯이 자신감을 갖고 경험이 있으니까 쭉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쏟아부을 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쏟아부어 봅시다. 조선시대도 역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려시대는 문벌 귀족, 그 다음이 그렇죠 중류층, 그 다음이 양민, 그 다음이 천민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조선시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맨 위에는요, 네, 바로 양반층이 들어옵니다. 맨 위쪽은요, 양반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왜 양반인지 아세요? 왜 양반인지 아세요? 문반과 무반, 그 양쪽의 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문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정직 담당하는 사람들, 무관, 군인들, 그 사람들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가장 지배층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은 그러니까 이제 문반과 네,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다. 양반이다. 1, 2 이렇게 합쳐서 양반.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이 누구냐면요. 밑에 층이 바로 중인들이 있어요. 고려시대는 중류층이라고 불렀죠. 이제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인은요. 다시 두 부류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은 자, 먼저 양반의 핏줄인데 신분은 중인이에요. 양반의 핏줄인데 신분은 중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서얼이라 그래요. 서얼. 쉽게 얘기하면 첩의 자식이야. 그 아버지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양반, 엄마는 첩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첩인데 그 어머니 출신이 첩민이야. 그러면 얼자야. 양민이야. 그러면 서자야. 즉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바로 이 홍길동이 바로 서얼 출신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양반층에서는 이 서얼이 가장 긴장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얼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 응시가 안 돼요. 과거 시험에서 여러분들 문과를 봐야 고위관직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문과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반 기득권층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중인하면 이제 대다수가 이제 이 사람들이죠. 기술관들, 네,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관들, 뭐 통역을 한다든지, 뭐 의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기술관들, 이 사람들 중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배층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밑에 나오는 피지배층 바로 상민, 네, 상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양반들이 이 상민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이 상놈 할 때 시우자 더 붙이잖아요. 그럼 우리 욕이 되잖아.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 상민들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상민들이 있고요. 이 상민 그 밑에도 누가 있냐면 천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 천민에는요. 조선 천민에는 백정이 들어온다라는 거. 자. 우리 분명히 고려시대 공부할 때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 일반 양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백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작고, 대작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정은 조선의 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에요. 꼭 구분하세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천민들 중에서도 노비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양반, 중인, 상민 이들을 말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다시 묶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들을 양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양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양인은요. 이 양인은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이 양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묶어가지고 과거 응시 볼 수 있는 양인과 그다음에 과거 응시를 할 수 없는 천민 나눠서 양천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있는 조선의 신분제는 이렇게 양천제로 일단 구분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상민들이 주로 조세라든지 공납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겠죠. 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조선 전기 신분제도는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신분제도가 옳은 것이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 여러분들 차별을 인정하는, 차별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양반은 양반답게 사는 것이고 중인은 중인답게 사는 것이고 상민은 상민답게 사는 것이고 천민은 천민답게 사는 거예요. 뭐답게 사는 것. 이게 가장 분수에 맞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리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조선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분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한 2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이유 생각하시면서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의 그 원인은 뭐니 해도 바로 양란이 되겠습니다. 양란 이후에 조선 후기 신분제는 완벽히 많이 변하는데요. 핵심부터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그 조선 전기 신분제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구도라고 설명드렸는데 조선 후기 오면요. 이 양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민과 그리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는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반 수는 증가하고요.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하고 있다.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양란 1592년이라고 하는 이 임진왜란 이후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아주 안 좋아져요. 국가 재정의 빈곤. 이런 어떤 국가 재정의 빈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정부에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곡식을 내면 명예 양반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방법인데요. 그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납부한다는 거예요. 납부한다. 속은 뭐냐면 곡식 속자. 그래서 이걸 우린 납속책이다라고 합니다. 납속책. 공문을 내면 명예 양반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납속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공명첩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첩.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을 공. 뭐가?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라는 거죠. 이걸 주는 거예요. 주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양반이 되면 군대를 안 가요. 군대 면제예요. 그러니까 당시엔 여러분들 16세기부터 군대를 가지 않고 포를 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양반으로 껑충껑충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제도들이 무너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양반입니다. 여러분들 양반 기억나요? 양반들 중에서 조선 후기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어떤 정치사 흐름 있잖아. 붕당정치, 예속논쟁, 환국정쟁, 그리고 어떻게 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탕평정치, 그리고 세두정치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양반층도 분화를 해요. 흩어진다는 얘기야. 자, 대표적인 게 바로 환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정치의 격변 속에서 흩어집니다. 자, 어떻게 흩어지느냐? 자, 갑니다. 자, 먼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 우리는 그들을 권반이라 그래요. 권반. 그 다음에 완전히 몰락했어. 몰락한 양반들을 잔반. 잔반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음식 남은 것처럼 이게 떠오르는데, 자, 잔반. 이런 사람들도 있고, 향촌에서 그저 양반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향반이라 그래요. 향반. 자, 이렇게 양반들이 분화하는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하면 그냥 권력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인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인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이 중인들은요, 우선 서얼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서얼들, 첩의 자식들이잖아요. 이 서얼들이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조가 세웠던 그 왕궁에 있는 그 도서관이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예, 왕궁에 있는 도서관, 그게 바로 규장각이란 말이에요. 규장각. 이 규장각에서 책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검사하는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있어요.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있어요. 검서관. 이 규장각 검서관에 서얼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조와 연결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정조 시대 때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제가와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실학자 공부하면서 박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 텐데 이렇게 서울 출신들 똑똑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 전기만 해도 이제 문과에 응시 안 되니까 고기가 이제 올라갈 수 없었는데 맹활약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거야. 같은 중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 기술관들 있잖아요. 기술관들. 이 기술관들도 뭐야? 서얼들이 저렇게 올라가네. 그럼 우리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상소를 올려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소청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소청운동은 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럼 양반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 짓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양반들만 뭐 시 쓰고 그림 그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시사를 조직하기도 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중인들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중인들도 어떤 자기 파워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도 많아요. 저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중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민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상민. 이 상민층도 분화를 합니다. 분화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변화 얘기했잖아요. 모내기의 어떤 전국적인 실시. 이래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상황들을 많이 변화시켜놨다 얘기했죠. 사회도 변화시켜요. 사회도. 이 상민들은요. 일단 이 모내기법을 하면서 여러분 도조법 하면서 돈 좀 버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영형 분홍. 경영형 분홍. 그냥 분홍이라고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돈을 좀 번 그런 분홍들과 똑같은 양반들하고 양반들도 건반 있고 잔반 있듯이 몰락한 그런 농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먹고 살려면은 자신의 몸을 이제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노동자. 이런 식으로 분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밑대층에 있는 천민. 네. 이 천민들 중에서 여러분들 노비들이 대다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상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상민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노비를 상민으로 올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노비 해방. 공노비의 해방. 공노비의 해방. 요게 이제 순조 때 있었던 건데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민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각 계층들 속에서 분화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런 제도, 납속제 공명첩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결국 이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조선 후기 양반의 상승과 상비와 노비의 그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어떤 그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량의 증가, 그 이념물을 교환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이 명예를 갖기 시작하면서 이 분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 조선 전기만 해도 신문제가 딱 완벽히 짜여졌는데 조선 후기 오니까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들과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알력은 없었을까? 있었겠지. 원래 양반들은 아이고 저것도 저거 나라 망할지 전에 나를 망할지 저런 상것들이 저런 저 양반처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또 새롭게 양반인 사람들은 돈이 있거든. 참 지네들도 양반이라고 아이고 양반이 뭐야 돈도 없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그 향촌에 그저 여전히 힘을 보이고 있는 향반들 그리고 이 경영형 분홍들 이들 간에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들 간에 어떤 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이 충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충돌을 우리는 바로 향전이다. 향촌에서 붙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향이라고 하고요. 새롭게 양반이 된 신향이라고 하고요. 이들을 우리는 구향이라고 하는데 이 구향과 신향이 붙을 가능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조선 후기는 막 격동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어떤 변화의 그 목표 지향점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등사회. 이 평등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 신문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죠? 앞에서 경제 파트에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 모습들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라 그랬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등사회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미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전기 신문제는 한번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가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후기 신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후기 신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이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 가지고 양반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왜? 양반들은 군역을 면제받기 때문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네, 양반들은 군역 면제. 양반의 혜택은 군역을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혜택들이 바로 이런 납속책을 많이 사들이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 이제 중인들 중에서 서얼, 이게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한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저벅저벅 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